나이가 들수록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만 하면 괜히 가스가 차고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에는 뭐든 잘 먹고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과식해도 하루 종일 속이 답답하고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화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결국 몸에 부담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파야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천연 소화제라고 불릴 만큼 많이 드시는 과일입니다. 특히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 때문에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파파야가 왜 이렇게 소화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파야가 왜 이렇게 소화에 좋다고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파파인이라는 소화효소 때문입니다. 이 파파인이라는 성분은 특히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나 생선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는 이런 소화효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도 요즘은 속이 더부룩해지고 트림이 자주 나오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파파야를 드시게 되면 이 부족한 소화효소를 자연스럽게 보충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파파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배변이 불규칙하거나 며칠씩 시원하게 못 보시는 분들에게는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파야는 위에 자극이 적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예민하신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식사 후 디저트처럼 가볍게 드시기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식사 후에 파파야를 먹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파파야는 소화효소를 보충해주고 장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과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속이 자주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드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파파야는 어떤 분들이 특히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입니다. 많이 드시지 않았는데도 배가 빵빵해지고 가스가 차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소화효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파파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 속이 불편해지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삼겹살이나 갈비도 문제없이 드셨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속이 무겁고 더부룩한 경우가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도 파파야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거나 가더라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파파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이 예민해서 음식을 가려 드시는 분들입니다.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드셔도 속이 쓰리거나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파파야는 비교적 자극이 적은 과일이라 부담 없이 드시기 좋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해서 소화제를 자주 찾게 되는 분들도 해당됩니다. 물론 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평소 식습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파파야처럼 자연식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파야는 특별한 사람만 드시는 게 아니라 속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파파야는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무 때나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만 방법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입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드신 뒤에 파파야를 조금 드시면 소화 효소가 작용하면서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실 필요는 없고 작은 접시로 한 접시 정도 대략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아침 공복에 소량 드시는 건데요. 이 방법은 속이 크게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공복에 드시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면 너무 차갑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드시기보다는 잠깐 실온에 두셨다가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신선한 파파야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냉동 제품이나 주스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스로 드실 때는 당분이 추가된 제품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식사 후에 한 컵 정도 너무 차갑지 않게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실천하셔도 속이 훨씬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파파야가 몸에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도 꼭 알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과다 섭취입니다. 파파야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거나 설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당분입니다. 파파야는 자연 과일이지만 당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는 식사량을 고려해서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일부 분들은 파파야를 드신 후 입안이 간지럽거나 속이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계속 드시기보다는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덜 익은 파파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파파야는 맛도 떨어질 뿐 아니라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랗게 잘 익은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많이 드시기보다는 적당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몸 상태를 보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일수록 꾸준히 적당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파파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참거나 약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식습관으로 조금씩 관리해 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파파야는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이지만 소화효소와 식이섬유 덕분에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입니다. 특히 식사 후에 조금씩 드시는 습관만 들이셔도 예전보다 속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두 번 드시는 것보다 꾸준히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식사만 하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 한번 같이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몸의 부담은 줄이고 건강은 지킬 수 있는 정보들 계속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